이 총리, 문 대통령 친서 들고 방일. 한일 막판 물밑 조율 앵커. 이낙연 총리가 오늘부터 2박 3일간 일본을 방문합니다.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고 아베 총리와도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인데요. 특히 이 총리 방일 직전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비공개로 일본을 방문하고 온 사실이 알려져 꽉 막힌 한일 관계를 풀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일 갈등 속에 이낙연 총리가 오늘 22일 오후 열리는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합니다. 24일엔 아베 총리와의 면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1년여 만에 열리는 한일 최고위급 대화지만 면담 시간은 20분이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심은 이 총리가 아베 총리에게 전달할 문 대통령의 친서입니다. 문 대통령은 친서를 통해 정상 간 대화로 한일 관계를 풀자는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면서 친서에도 진솔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총리 방일을 앞두고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일본을 비공개로 방문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놓고 한일 간 막판 물밑 조율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총리의 방일 결과가 한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선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어제 외통위 국정감사 일본 측의 전향적인 태도, 그리고 회담의 성과가 담보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과를 만들어 내기까지에는 아직 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우리 정부가 다음 달 한일 정상회담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총리와 아베 총리의 면담 결과를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 오늘 시정연설, 검찰개혁, 통합 등 메시지 주목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합니다. 조국 정국 이후 첫 시정연설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인데요. 검찰개혁과 공정사회, 통합이 주요 화두로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의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취임 후 네 번째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내년도 513조 원의 예산을 꾸리게 된 이유를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세계 경기 하강으로 우리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연설은 조국 정국 이후 열리는 것이어서 경제 활력 제고와 함께 국민 통합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종교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국 정국 이후에도 계속 되는 정치권의 공방을 우려했습니다.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같은 국민적 공감 사안도 정치적 공방이 이뤄지면서 국민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정치적 갈등이 더 높아지고 정치적 갈등은 곧바로 국민들 사이의 갈등으로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정사회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법적 제도 속 내재된 불공정까지 해소해달라는 것이 이번에 확인된 만큼 정치권이 귀를 기울이자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정에 대해서도 여전히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가운데 말하자면 정치적인 공방거리만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개혁 과제를 위해선 분열을 야기하는 정치 공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말로 해석되는데 오늘 시정연설에서 정치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며 국민 통합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도 제안할 예정인데 조국 정국 이후 여야의 대치상
황을 풀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낙연 총리, 일본 도착. 한일 대화 촉진하겠다. 낭령 국무총리가 일본 방문 일정을 시작하는 21일 한일 대화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일본 도쿄, 동경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페이스북에 일본에 다녀오겠습니다로 시작하는 짤막한 글을 게시했다. 이 총리는 레이와화 시대의 개막을 축하드리고 태풍 피해로 슬픔에 잠긴 일본 국민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겠다며 아베 신조, 안배삼 총리를 비롯한 정치, 경제 지도자들과 만나 한일 간 대화를 촉진하도록 말씀 나누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8시를 넘겨 일본에 도착했다. 24일까지 일본에 머무르며 나루히토, 덕인, 일왕 즉위식 참석, 아베 총리 면담 등의 일정을 수행한다. 이 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차 출국, 아베 만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루히토, 덕인,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기 위해 21일 오전 6시 20분 공군 1호기 대통령 전용기로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 총리는 2박 3일간 일본에 머무르면서 1년 가까이 악화되어온 한일 양국 관계의 변곡점을 마련하기 위한 역할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1시 일왕 거처인 고쿄, 황거에서 열리는 일왕 즉위식 참석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이 총리는 이어 2001년 전철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다 숨진 고 이수 현씨의 주모비가 있는 신숙구 제야 신호쿠보, 신대구보 역과 인근 한인 상점들을 방문한다. 이날 저녁에는 고쿄에서 열리는 궁정연회에 참석한다. 연회에서는 나루히토, 일왕과 각국 대표들이 일본 여식 인사를 나눌 시간이 마련돼 나루히토 일왕과 이 총리가 짧은 대화를 나눌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일의 하이라이트 일정은 오는 24일 아베 신조, 안배삼 일본 총리와의 면담이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1년 만에 이뤄지는 양국 최고위 지도자 간 대화다.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 또는 구두 메시지를 전달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면담 시간은 10분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에서 강제징용 배상 해법,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양국 주요 현안이 어느 수준으로 거론될지 주목된다. 물리적 여건상 구체적 논의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이 총리가 추후 한일 정상 간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주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총리는 이에 앞서 23일에도 아베 총리 내외가 주최하는 만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방일 기간 일본의 재계 인사들과 다양하게 만나고 일본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일정을 마련했다. 이 총리는 23일 게이오 대학에서 대학생 20여 명과 일본 젊은이와의 대화를 진행한다.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며 질의응답을 통해 이 총리가 양국 현안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현지 젊은 층의 여론을 살피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23, 24일 이틀간 야마구치 나스오, 상구나 진남, 공명당 대표, 에다노 유키오, 지 야행남, 입헌민주당 대표, 두카가 후쿠시로, 에카복지랑, 이란위원연맹 회장, 모리 요시로, 사미낭 전 총리, 스치야 시나코, 토 분자, 일본 중의원 의원 등 정계 인사들을 만난다. 또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 이달렌, 경달련, 회장인 나카니시 히로아키, 중석횡명, 히타치 제작소 회장, 이란 경제협회 회장인 사사키 미키오, 좌목 간부, 미쓰비시 상사 특별고문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한일 경제 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이
아베 총리는 일본 방문을 마치고 오는 24일 저녁 귀국할 예정이다. 한편 나루히토, 덕인, 일왕은 각국 정상급 인사를 초청한 자리에서 즉위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린다. 전후에 태어난 첫 일왕인 그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주목된다.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를 일본 안팎에 알리는 의식은 소쿠일의 2세 이덴노기 위례정전에 가 이날 오후 1시 도쿄 소재 고쿄, 황거, 내 행사 시설인 규덴, 궁전에서 열린다. 아베 총리 등 일본 정부 관계자, 이나경 국무총리, 왕치산, 왕기산, 중국 국가부 주석, 찰스 영국 왕세자 등 183개국 주요 인사 등 약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루히토 일왕은 자신의 즉위했다는 사실을 선언한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재위 기간에 어떻게 활동할 것, 인지에 관한 각오를 간단히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헌법은 일왕을 정치적 권한이 없는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나루히토 일왕은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되 일본인의 보편, 적 감정에 비추어 특별히 도드라지지 않는 발언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나루히토 일왕은 왕세자 시절인 2014년 2월 생일을 계기로 한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일본은 전후 일본 헌법을 기초로 삼아서 올려졌고 평화와 번영을 향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헌법을 지키는 입장에 서서 필요한 조언을 얻으면서 일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개헌을 필생의 과업으로 꼽고 시대에 맞게 헌법을 고쳐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어 일왕의 당시 발언은 일종의 호언 메시지로 해석되기도 했다. 아베 총리가 이번 임시국회를 개헌 논의의 장으로 삼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라서 일왕이 즉위 행사에서 헌법에 관한 언급을 하면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미국 등 동맹국과 협력해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더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이른바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걸고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일본이 실력을 써서 대응하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보체제를 변경했다. 유년기에 전쟁을 겪은 나루히토 일왕의 부친 아키히토 상왕은 일왕 재위 중 세계 평화를 기원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다.